보험 사고 난 날로부터는 3년이 지났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사고가 나면 당연히 보험 소비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겠죠. 네. 근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도 가끔 있어요. 보험사는 평생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무가 사라지는 건가요?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보험사고일부터 3년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혹은 제가 가입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입했거나 저 사람이 공을 가입했는지도 몰랐어, 이럴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정말 무조건 못 받는 건가요?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이라는 건 특정이 되는데요. 누가 봐도 보험사고 발생일 자체가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날부터 기사를 해요.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사고는 저 한 10년 전에 났는데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를 알게 된 후부터 3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장애 진단이죠. 오늘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늘 장애 진단이 나진 않잖아요. 그쵸? 장애라는 게 우리 약관에 보통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개념상 사고가 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장애 진단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장애 진단서를 받는 날부터 기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라는 사고는 또 별개인 거잖아요. 보험 사고하고는 별개로 의사가 진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날로부터 기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험 사고 난 날로부터는 3년이 지났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장애 등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 장애 진단을 받을 때는 등급이 굉장히 낮은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장애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 장애 등급이 바뀌면은 보험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론상은 가능할 것 같고요. 모든 파일을 다 본 게 아니라 확정적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이러한 지금 파일의 취지에 비춰보면은 제가 변호사라 그러면 해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외가 있어요. 네. 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인데 신의칙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건 맞는데 그거를 보험사가 주장하는 거는 신의칙 위반이다. 신의 성실. 예, 원칙에 위반한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통사고 크게 나면은 식물인간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당사자가 보험 수익자인데 식물인간이 되면요, 이분이 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보험금을 들었는지 뭐 했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식물인간이니까 대리권을 줄 수도 없습니다. 네. 보험금 청구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설사 안다 그래도 보험사에서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아니면은 그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언제쯤 이 보험금을 이제 확인을 하냐면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회복 가능성이 없으면 성년후견을 신청을 해요. 그게 뭔지 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년후견은 의사 판단을 할 수 능력이 없고 이분의 재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누군가의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법원에 이제 허락을 받는 거예요. 네. 치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이분 명의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을 처분도 못하고 치료하려 그러면 재산을 팔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없잖아, 다른 사람이. 네, 그쵸. 그러니까 그걸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이분의 자식이나 배우자가 이분은 정신 상태가 이래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성년 후견인이 돼서 이분의 재산을 관리하겠다, 이런 걸 신청을 하면 법원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 허락을 해요. 그럼 성년 후견인이 이분과 동일한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게 많거든요. 성년 후견인이 신청이 되면은 보험 가입 내역 이런 거 볼 수가 볼 수 있어요. 있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보통 사고가 나면 치료하는데 1, 2년 가고 성년후견 받는데도 몇 달이 또 지나요. 그럼 3년 후다닥 지납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성년후견인이 뒤늦게 3년이 지나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을 한 거예요. 법원이 이런 경우까지 소멸시효 주장하는 거는 신의칙에 위반한다,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너무 심하게 예. 소멸시효 완성만 주장하고 있다. 예. 사정을 봐줘야 되지 않겠냐? 예. 라고 판단한 거군요. 예. 겉으로 보면 이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이론상은 이 사람이 보험을 가입한 걸 모르지만 사실 가족들은 대충 알아요. 보험사에다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보험사에서는 FM대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수익자도 아니고 계약자도 아니니까 청구권이 없습니다.
근데 보험사는 사실은 아는 거죠. 이 사람 사고 났다는 걸.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의 친인척들은 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까스로 성년후견이 돼가지고 주변에 조언을 받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뭐 보험금 청구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했더니 이제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까지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특히 이 사람은 식물 인간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없지 않았냐. 단순히 기계적으로 3년이 지났다고 보험금을 안 주는 건 안 된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사고가 3년 이전에 났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 예외적인 경우인지 살펴보고 포기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진짜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거든요. 식물인간 이런 경우가. 간호하시는 분들도 돈이 엄청 드는데 이럴 때 사실 돈 받고자 보험을 드는 건데 그렇죠. 막상 이런 사건에서는 이 3년이 후다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법원도 그런 거를 고려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고가 나고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포기하시는 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